비전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정말 낮 동안 포근해서 마치 봄이 찾아왔나 싶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치 여름의 굵은 장맛비처럼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곧 찾아올 봄을 기다리면서 겨울은 겨울 나름의 의미가 있는 계절이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다. 오늘은 에도 3대 하이징이라 할 수 있는 고바야시 이사의 굴을 함께 감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에도 3대 하이징을 소개해 드린 바가 있는데 먼저 마사오카 식기를 들 수 있고요. 다음에 요사부손, 그리고 오늘 소개해 드릴 고바야시 이사를 들 수 있겠습니다. 고바야시 이사가 읊은 구에는 소고와 방언이 섞여 있어서 서민의 생활 감정을 표현한 것이 많다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바야시 이사가 평생에 남긴 하이쿠는 약 2만여 구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일본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거나 또 읊어봤을 만한 구가 오늘 하이쿠 명구 감상의 구입니다. 이제 조금씩 하이쿠의 매력이 어떤 것인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이쿠와 함께 잠깐의 여유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고바야시 이사의 구를 먼저 감상해 보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외치는 한마디가 뭐였죠? 네, 하이쿠입니다. 함께 외쳐보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하나, 둘, 셋. 하이쿠. 저와 함께 외치기만 해도 바로 행복 지수가 높아질 겁니다. 그럼 행복한 하이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메데타 사모 추 쿠라이 나리 오라가 하루 메데타 사모 추 쿠라이 나리 오라가 하루 고바야시 이사. 자, 먼저 추 쿠라이 나리 라는 말에 담겨 있는 심경은 어땠을까요? 이 고바야시 이사가 이 구를 읊은 배경도 궁금해지실 텐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에는 계절어가 오라가 하루이고요. 계절은 하츠하루, 즉 초봄입니다. 하츠하루란 사계 중의 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새해의 시작을 축하한다, 즉 설날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왜 추운 겨울에 맞이하는 정월인데 하루, 즉 봄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하이쿠의 계절어가 음력을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아마도 거기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1872년까지 사용된 음력에서는 입춘 전후를 연시, 즉 그 해의 시작으로서 하츠하루라 불러 축하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양력으로 바뀐 후에도 그 흔적이 남아 봄을 신년이라고 나타내는 계절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라가 하루라는 말은 일본어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도 그다지 들어본 적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고바야시 이사의 고향인 시나노국, 즉 지금의 나가노현 지방의 방언으로 그 의미는 와가 하루, 즉 나의 봄인데요. 오라가 하루는 하나의 계절어로 와다시노 하츠하루, 즉 나의 초봄 또는 신년을 뜻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신년을 맞이하여 축하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고 그저 고만고만하다. 거기서 거기다. 그것도 또한 자신에게는 나름 어울리지 않는가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오음절, 즉
카미고의 메데타사는 정오를 맞이해서 기쁘다, 축하하다 등의 의미를 담은 표현입니다. 이구는 1819년 1월에 고바야시 이사가 57세가 되던 때 읊은 구인데요. 52세가 되어 비로소 결혼한 이사는 아직 한 살도 되지 않은 사랑스러운 딸 사도 그리고 아내 셋이서 행복한 정오를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이구에는 기쁜 분위기가 그다지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메데타사라는 세간 사람들의 말과 고바야시 이사의 심경을 담은 추크라이나리라는 표현에는 다소 비꼬는 듯한 인상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추크라이나리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구에는 장문의 머릿말이 붙어 있는데 우리말로 옮겨보면 우리 집은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만 같은 황폐한 집과 다름없고 가도마츠, 즉 정월에 문 앞에 장식하는 소나무도 세우지 않고 청소도 하지 않고 그대로 정월을 맞이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이카이를 짓는 시인으로서 명성이 높은 고바야시 이사였지만 당시 그의 생활은 결코 편하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마치 삶은 체념한 듯한 그러한 심경이 느껴지는 것 같지만 겸손한 생활 속에서 가족이 함께 무사히 새해를 맞이하는 것에서 한결같이 안식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로지 그의 하이쿠만으로는 도저히 무엇을 읊은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나마 그에 대한 머릿글이 있어서 쉽게 그의 심경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전 말씀드린 추크라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하나는 정도를 나타내는 중간 정도, 중간 레벨인 중위의 의미입니다. 에도 시대에는 상위가 아니다. 조이 대와 나이, 그다지 좋지 않다. 아마리 요쿠나이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나의 봄은 특별히 기뻐하거나 축하하거나 내세울 만한 것도 아닌 중간 정도구나 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고바야시 이사 고향의 이 방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추크라이에는 애매함 그리고 적당함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설날 아침을 별다른 준비도 없이 맞이해버렸구나 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고바야시 이사가 읊은 다른 구에도 고향의 방언이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고 머릿글을 참조하여 추측해보면 후자의 해석처럼 한마디로 삶이 넉넉하지 않는 생활 탓에 설날인데도 달리 준비도 못하고 맞이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구의 의미와 당시 사정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죠? 자, 이번에는 이 구에 사용된 하이쿠 기법에 대해 두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쿠의 구성 요소는 오치로라는 정형성 그리고 계절을 나타내는 계절어, 나머지 한 가지는 뭘까요? 네, 바로 기레지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기레지는 이 나니나니야, 뭐뭐뭐뭐야 또는 뭐뭐뭐카나 또는 뭐뭐 캐리 등을 사용하여 강조나 여운을 나타내는 효과를 준다고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 구에서는 이구나라는 날이라는 기레지를 사용하여 영탄의 의미를 담아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하이쿠 명구 감상 시간에 설명드린 구기레, 즉 구자르기 기법에는 어미를
명사로 끝맺는 그런 기법도 있는데 이를 타이겐도메라고 합니다. 굴을 끊어읽게 함으로써 그 뒤에 이어지는 여운을 최대한 길게 남기고 또 강한 인상을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에서 맨 마지막 오음절 즉 시모고에 오라가 하루라는 명사로 끝맺음으로써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축하하는 신년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 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설날이라고 하면 세간의 사람들은 떡을 만들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집안 청소도 하고 뭔가를 장식하여 이날을 축하하는 그러한 애열은 할 것 없이 마음이 설레고 들뜨기 마련인데요. 이사는 그렇게 축하할 일인가 라고 다소 반항적으로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힘겨운 인생을 살아온 자신에게 있어서 신년이라 해도 딱히 축하하고 싶다고 말할 수 없는 그것이 이사의 신춘이자 새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기뻐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지만 중간 정도, 주쿠라이라고 여기고 이사는 나름 축하하려고 하는 모습을 조금은 엿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고바야시 이사의 삶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구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럼 우리말 하이쿠로 다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기쁜 날인데 넉넉하지 않구나. 새해의 아침. 기쁜 날인데 넉넉하지 않구나. 새해의 아침. 고바야시 이사. 얼마 후면 설날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온 가족과 함께 풍족하고 기쁘고 여유있게 설 명절을 보냈으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지만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로 서로의 마음을 전했으면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럼 하이쿠 하시면서 한 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이쿠.